옐런이 단기 국채를 끌어올리고 장기 국채를 끌어내렸다 라는 증거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4월 달에 FOMC가 없고 4월 12일 날에 CPI 지수는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 시차 효과 때문에 실리콘밸리 이런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사가지고, 그러한 것들도 뱅크를 놨던 이유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으니까 그런 시차 효과가 나온 거고, 또 반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비유하면 6%로 나왔지만은 4월 12일 날에 인플레이션은 최초로 5%로 인플레이션이 되었다. 몇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5%로 내려왔다라는 기사를 4월 12일 이후부터 나올 것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시적 경제에 대해서랑 매크로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원래 정상적인 미국채 수익률 곡선은 우사양합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높은데,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서 단기 수익률이 더 높아졌고, 그래서 이거를 의도한 배후 세력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SVB 은행들이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뱅크런까지 이어졌었죠. 그거를 의도한 세력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누군지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거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미국채 2년과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가 역전이 되는 순간이 밑에 빨간 색깔이 주가거든요. 항상 바닥이었다. 거기가 그리고 금리 인상의 고점이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12월 때부터 역전이 되면서 금리 인상폭이 0.75%씩 금리 인상이 올렸지만은 12월 때부터 0.5%로 빅스텝으로 그렇게 금리 인상폭이 실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달에 0.25%지 3월 달에 0.25%지 2월 3월 각각 그렇게 됐었죠. 원래는 0.5%로 하려고 했지만은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이 나면서 약간 연준에서도 페드에서도 약간 후퇴하는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5월 달에 저도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원래 0.5%를 연준에서는 미국에서는 하고 싶었던 거를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오늘 배후 세력을 말하기 전에 한번 이 부분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 2월 달에는 0.25%지 그죠? 3월 달에 0.5% 해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4월 달에 FOMC가 없으니까 0.25%씩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데 차라리 0.5% 하면 5월 달에 저는 금리 동결이 확실하게 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갈 거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크게 한번 올릴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나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실리콘밸리가 터지면서 0.5%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 FOMC 때 0.25%를 하면 이미 3월 달에 0.5%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냥 5월 달에 무조건 동결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동결 시기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결 시기가 늦어지면 오히려 우리 투자 시장에는 더 좋은 겁니다. 금리 동결이 되는 순간에는 금리 인하를 바라해왔던 그 사람들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끝나는 거라서 단기 투자자들은 조금 매도가 좀 나오는 시기라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를 역전을 시킨 배후 세력을 얘기를 드리겠고,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까지도 이게 19년도에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19년도 또 비트코인 400만원 할 때 최저점이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12월 달에도 최저점이었죠. 11월 달, 12월 달에. 그래서 제가 11월 11일 날부터 12월 11일 주어라고 했던 바닥이다라고 근거 중에 하나였고, 자, 오늘은 제가 미 재무부 장관 옐런이 미국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을 의도적으로 파산, 뱅크런을 시켰다라는 증거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옐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기 국채를 끌어올리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지표가 연준에서는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옐런이 이 국채 발행량을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양적 완화 때 국채를 우리가 다 사버리는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그런 것처럼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옐런은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억누르고 있었던 배후 세력이 옐런 재무부 장관이다. 그래서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켜버리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당연히 이제 국채 그게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수익률은 높아지거든요. 상반되는 거라서. 그래서 단기 국채는 확 올리고 장기 국채를 눌리고 있었던 거죠. 선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왜냐하면 패드가 이제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단기 국채만 발행을 하고 장기 국채는 발행을 안 하고 단기 국채를 끌어올린 거죠. 왜냐하면 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하려고 하고 긴축을 막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하나 터지겠다. 근데 연준은 사기업이거든요. 정부기관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내년에 대선이니까 얘네들이 0.5%로 인상을 한다는 소식에 저는 이 실리콘밸리를 터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나라랑 착각을 하는데 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정부 쪽이기는 뭐 하겠지만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은 사기업이거든요. 사기업, 정부 소속이 아니에요. 두 기관들이 어찌 보면 둘 다 적인 거예요. 적. 그래서 한 명은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긴축도 하고 막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뭐 하나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니면 약간 터트리려고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0.5%를 한다라고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청문회를 2번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로 터진 거는 옐런이 터트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터지기 2주 전에 원래는 이게 장부에 남거든요. 11월 달에부터 실리콘밸리가 국채를 그 전부터 사뒀는데 그거를 장기 국채를 누가 많이 사놨는지를 파악은 할 수 있는데 손실은 장부에 찍히는 순간에 이제 걔네들이 단기 국채로 넘어갔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장기 국채를 투자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손해가 장부에 딱 찍히는 순간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VC들, 야 너네들 거기서 돈 빼, 이거 얘네들 지금 마이너스다, 장부에 찍힌 게 이것보다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도 뱅크런 나기 전에 2주 전에 자기 실리콘밸리 주식을 몰래 2주 전에 다 팔아버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연준이 0.5% 인상을 옐런이 어찌 보면 막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장단기 금리차,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서 경기 GDP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는데 지수만 오른 거잖아. 이게 이상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옐런이 장기 국채를 발행량을 좀 줄여버리고, 그죠? 줄여버리고, 그래서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켜가지고 단기 국채를 가격을 많이 높였다. 그래서 단기 국채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연준은 0.5% 올리고 싶은데 지금 미국 정부가 뭐 하나 터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막아요. 지금은 어떻게든 간에 막을 수 있어요.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부터 터질 수가 있거든요. 항상 대통령 시절 때 그때 안 터트려져요. 왜냐면 어떻게든 막거든요. 어떻게든 지금처럼 이렇게 옐런이 개수작을 부리면서 어떻게든 경기 침체가 완전 크게 안 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더하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번 연도에는 뭐 터진다 안 터진다 하는데 경기 침체는 오겠지만은 뭐 하나 뻥 터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심각한 거. 그게 안 터진다. 그 또 운이 좋으면 내년에도 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옐런이 장기 국채가 지금 수익률이 낮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2년물이라고 치고 이게 10년물 국채라 치면 10년물이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순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사람들이 단기만 산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만 사게끔 옐런이 단기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버리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단기 국채는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은 낮아졌다. 그죠?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거를 뭘 의도로 한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지표를 보면 저도 이 지표를 보고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그래서 통화 정책의 줄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앞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2년물 국채나 단기 국채는 패드에 연준에서 그런 말 한마디에 잘 흔들리겠지만은
뒤에 10년물 국채는 안 흔들린다. 왜냐면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 근데 이거를 옐런이 많이 발행을 해버리니까 국채를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률이 높아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은 주식들이 폭락을 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선도 앞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선거도 해야 되고 얘네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든든하게 지네들끼리 싸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뭐 얘기 드렸지만은 1년 딱 지금 금리를 올린 지가 1년이 딱 됐거든요. 작년 22년도 3월 달부터 올렸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나면 이게 시차 효과가 생겨요. 시차 효과.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좋은 효과가 뭐냐면, 지금 현재 좋은 효과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6%로 줄어들었다. 9%에서. 그래서 10년물 국채로 이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얘네들이 이 정도면 자기네들이 인플레이션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5%까지는 이미 그 과거 데이터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래의 CPI 지수는 벌써 5%로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인데 처음으로 한 5%로 떨어질 거예요. 4월 12일 날에 또 CPI 있으니까 그 시자 효과가 이제 13개월 뒤에 나오는 4월 13일 CPI 지수가 저는 더 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겁먹어야 되는 거는 이제 4월 달에 FMC가 없고 5월 달에 FMC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파월이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3월 달에 0.5%를 하려고 했다. 이거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너네들 제 생각인데 옐런 너네들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옐런아 0.25로 이번 할 테니까 어차피 4월달에 FMC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5월달에 0.25 올릴게. 응? 그럼 우린 0.5% 한 거니까. 그리고 4월달에 FMC가 없으니까 0.5%보다는 좀 그럴 거다. 그래서 저는 0.25%를 5월달에 한 번 더 하고 6월달부터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0.5%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옐런이 0.5%는 지금 사태에서 하면 시장이 그렇잖아요. 0.5%를 어차피 할 건데 나눠서 할 건지 한 방에 할 건지 이거는 시장에 아주 큰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0.25%를 올리다가 0.5%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0.5%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0.75까지 할 수 있구나, 아니면 0.5%를 더 길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게 패닉이 온단 말이에요. 증시시장이 망가뜨려진단 말이에요. 미국은 70%에서 지금 60%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60% 정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원래 70몇 프로였는데 지금 60%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60% 정도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선 앞두고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충격을 완화해야 되고, 지금부터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5월달에 조금 0.25%지를 0.5%보다는 0.25%지가 더 좋긴 하지만은 동결을 예상한 사람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0.25%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거니까 5월달에 조금 극심하게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저는 2월달에, 이게 제가 3월 6일날 얘기 드린 건데 2월달에 0.25% 예상을 했고 적정을 했고 3월달도 0.25%지를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했죠. 이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일 것이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 금리 동결 전에 이미 상승을 더 할 것이고 금리 인하 전에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을 것이 보인다. 그래서 5월달에 0.25%지를 하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하고 있을 겁니다. 5월달이면 그죠? 한 달 뒤니까. 아니 여기 가격이라도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5월달에 조금 수익 실현하실 분들 좀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다 하는 것보다 아니 밑에서 주우신 분들은 필요가 없어. 6월달에 한 달만 딱 참으면 금리 동결이라서 완전한 불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코멘트는 옐런이 단기 국채를 끌어올리고 장기 국채를 끌어내렸다라는 증거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4월 달에 FOMC가 없고 4월 12일 날에 CPI 지수는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 시차 효과 때문에 실리콘밸리 이런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사가지고 그러한 것들도 뱅크런이 났던 이유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으니까 그런 시차 효과가 나온 거고 또 반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비유하면 인플레이션도 6%로 나왔지만은 전달에는 4월 12일 날에 인플레이션은 6% 밑으로 최초로 5%로 인플레이션이 되었다. 몇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5%로 내려왔다라는 기사를 4월 12일 이후부터 나올 것입니다. 제 생일이 또 4월 11일 날이거든요. 약간 어필도 해드리고 제 생일이 96년도 4월 11일이 총선과 대선을 했던 날입니다. 그 뒤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래서 제 생일 다음 날이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제 생일 다음 날이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제 예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리라고 기회를 줬잖아. 기회가 왔는데도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도 안 하면 그거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본인 잘못이고. 네. 원망해야 되는 건 문제라 기회도 안 줘줬을 때, 판도 없을 때, 내가 코피를 터져도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원망하고 누군가를 억울할 수 있지. 환생의 기회, 과거를 삭제할 기회. 이 집 본 게임. 근데 코피 안 타죠? 그럼 너는 원망할 자격도 없어.